안녕하세요. GTA 스포츠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지난 한 주를 정리하는 리캡 시간입니다. 지난주 토론토는 홈에서 아메리칸 리그 중부팀들인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3연전,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3연전을 가졌습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3연전은 특히 류현진 선수가 2차전에 등판을 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던 시리즈였는데요. 먼저 1차전에는 케빈 가우스만이 등판해 5승을 올렸던 경기였는데 특히 타선에서 알레한드로 커크가 2개의 홈런을 쳐내며 팀이 8대5로 승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2차전에서는 류현진 선수가 선발 등판을 했으나 4이닝을 마치고 왼팔 쪽에 통증을 느껴 자진강판했던 경기였는데요. 결국 다음날 15일자 부상자 명단에 오르게 됐었죠. 부상의 원인은 왼쪽 팔뚝과 팔꿈치 염증 문제인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는 있지만 구단에서는 다른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보고 있다며 류현진 선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터미전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다 이날 경기가 아마도 토론토 선수로는 마지막 투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류현진 선수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나오면 구단도 이에 맞춰서 행동을 빨리 취해야 할 것입니다. 토론토로서는 아주 미묘한 게 류현진 선수가 41일 동안 40경기를 해야 하는 팀의 스케줄에서 빠지면서 선발진뿐만 아니라 불펜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상적이었다면 스티플링이 6선발로 불펜에서 보조를 해주면 되는데 류현진 선수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당장 중간 개투 요원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토론토로서는 당장 마이너에서의 옵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 곧 트레이드를 통해서 4호 선발 보강이 불가피해 보이네요. 아무튼 팀은 타선과 불펜의 도움으로 경기를 7대3으로 승리를 했고요. 이렇게 팀이 어수선한 가운데도 토론토는 3차전에 선발로 나온 알렉 마노아의 7과 3분의 2이닝 호투와 타선의 대량 득점으로 경기에서 8대3으로 승리하고 시카고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는 물론 8연승을 이어갔습니다. 토론토는 바로 아메리칸 리그 중부 1위 팀인 미네소타와 3연전을 시작했는데요. 미네소타는 백신 미접종 선수들과 주전들의 부상으로 거의 B팀을 이끌고 토론토에 들어왔습니다. 1차전 선발 투수 기쿠치 유세이의 형편없는 피칭으로 토론토는 3대9로 패하면서 팀의 9연승에 실패를 합니다. 누가 봐도 기쿠치가 욕먹을 경기였는데도 이날 현지 기사들 대부분은 류현진 선수의 부상 소식을 메인으로 다루면서 기쿠치의 패배에 대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감추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고액의 연봉으로 데려온 기쿠치가 나아진다고 떠벌리고들은 있었지만 미네소타의 B급 선수들에게 홈런을 3개를 맞고 조기 강판되는 모습에 놀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애킨스 단장이 류현진 선수에 이은 기쿠치 영입도 실패라는 소리를 듣게 될까봐 모든 책임을 류현진 선수에게로만 돌리려는 이유에서일까요?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추측이 생기는데요. 류현진 선수가 본인의 몸 상태를 제일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와이삭스 경기에 출전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에인젤스 경기 후에 바로 팔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지 않았는지 아니면 못했는지 말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저 혼자서만 떠들었던 이야기인데 지난 엔젤스와의 경기 후에 현지 언론들이 너무 조용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류현진 선수의 이닝 수가 짧았던 것도 있지만 경기 승리에 류현진 선수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류현진 선수의 경기 기여도가 낮은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기쿠치의 거지 같은 경기 후에 보인 언론들도 이상하고 코칭 스태프들도 이상하고 구단도 이상하고 모두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류현진 선수만이 알고 있는 문제겠지만요. 추측은 여기까지. 미네소타와의 2차전은 호세 버리오스의 7이닝 2실점의 호투와 타선의 대활약으로 12대3으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어제 3차전은 가우스만의 3과 3분의 2이닝 조기 강판과 테오스카와 게레로 주니어의 선글라스 사건으로 인해 미네소타에게 6대8로 패하며 루징 시리즈로 마감을 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경기 리뷰를 올렸지만 선수들의 경기 준비 상태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던 경기였고 계속되는 몬토요 감독의 뒤죽박죽 선발 라인업도 언제쯤 제대로 고정될지 상당히 답답하고 화가 난 경기였습니다. 특히 어제 경기에서 현지 중계진은 가우스만의 투구 동작이 읽히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시애틀과의 경기 이후 가우스만의 스플리터 사용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타자들이 가우스만의 스플리터에 반응을 줄이고 패스트볼을 노려친다는 것이죠. 실제로 어제 경기에서 가우스만은 1회 이후부터 스플리터를 거의 던지지를 않고 패스트볼과 슬라이더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가우스만도 1, 2회 타자들에게 많은 안타를 허용한 후에
뭔가 잘못되어가는 느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도 워커 코치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론토는 어제 경기 이후 31승 22패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2위, 1위인 양키스와는 7경기 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론토는 계속해서 아메리칸 리그 중부 팀들과의 경기를 가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원정에서 캔자스시티와 3연전, 그리고 금요일부터 디트로이트와 주말 3연전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 리그 최하위에 위치한 이 팀들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올려야 할 텐데 좀 걱정이 되네요. 캔자스시티와의 3연전 예상 선발 라인업은 월요일 로스 트리플링 대 다니엘 린치, 화요일은 알렉 마누아 대 브렛 켈러, 수요일은 기쿠치 유세이 대 브레이디 싱어가 등판 예정입니다. 오늘 예정대로라면 류현진 선수와 캔자스시티와의 첫 대결을 볼 수 있었는데 좀 아쉽네요. 캔자스시티는 전통적으로 토론토를 괴롭혀온 팀입니다. 아무리 못하는 팀이라도 천적은 있게 마련이라서 다른 팀은 몰라도 캔자스시티는 좀 염려가 되네요. 지난 시즌도 4월에 캔자스시티를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1승 3패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오늘 선발로 나서는 스트리플링이 이번 시즌 선발로 나선 경기에서 5이닝을 넘긴 적이 없는데, 지난 시즌 로저스 센터 첫 복귀하는 날 5와 3분의 1이닝을 던지고 승리 투수가 된 적은 있습니다. 캔자스시티는 역시 선발 투수들이 문제인데요. 평소대로만 토론토 타선이 잘해주면 문제가 없어야 하기는 한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